게시판 종목들 올려주신 거 하나하나 저희가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결제주 하나 볼까요? KG 이니시스 한번 먼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3614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4,740원이네요. 약간의 좀 손실 구간에서 매매되고 있습니다. 비중은 한 15%가량 좀 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또 기관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또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변동성도 오늘 좀 나타났거든요. 종목이.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손실이시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 이니시스는 인터넷 은행보다는 결제 쪽으로 계속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니시스 같은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 쪽 진출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간편 결제 쪽에, 즉 카드 결제 쪽에서, 모바일 카드 결제 쪽에서 일단 점유율이 제일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당분간 실적에 대한 포지션으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 2월부터 지금 한 6개월 이상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 핀테크 결제 관련한 모멘텀들은 추가적으로 10월 이전에도 나올 것이고,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결제 시장 자체는 계속 캐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너질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올라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시가총액 7천억 되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도 사실 주식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한 7, 8천억대에서 주식이 버티면요, 1조 원 한번 찍으러 가려는 에너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장중에 7천억대까지 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 40%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한번 시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거래량 증가된 상황에서 주가가 일단 아직 강한 탄력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가 24,000원대니까 로스컷 자리를 한 24,000원 확정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4,000원 다시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의 어떤 수급과 에너지를 가지고 시도했는데 또 실패한다. 그리고 만약 또 꺾인다라면은요, 주식은 사실 작용 반작용의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에너지가 강했고 상승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뒤로 돌아와서 다시 뛰어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2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24,000원만 하신다라면요, 목표 가격대가 29,000원이 아니라 3만원대 이상까지 잡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추세도 사실 지난주나 7월달 시장의 흔들림,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종목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지간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7, 8월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하단을 지켜내고 상단을 시도한다는 건 이 종목의 내구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고, 굳이 이거 팔아서 다른 종목 보실 필요 없겠다. 좀 더 유지하시면서 손절가 24,000원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3만원 이상의 목표를 여전히 설정하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네, 내구성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골고루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 근처만 좀 깨지지 않는다면은 3만원까지 목표가 보면서 좀 매매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3614님 종목 봐드렸고요. 이어서 0224님께서 고민된다고 해주신 종목이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이 2,890원에 들어가셨네요. 30% 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급락이 상당히 나와서 고민이 되셨을 거고, 오늘만 급락이 아니라 사실 이달 초부터 계속해서 반등 한 번 없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손실로 지금 전환이 되신 상태인데 모든 주요 지지선이 무너졌고, 앞에 봤던 KG 이니시스와는 다르게 또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아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 5월부터 네. 일단 이 주식은 4월 이후에 좀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올 상반기 그리고 한 5, 6월 달 정도까지 중소형 화학, 그리고 조선, 철강, 이런 비철금속, 이런 쪽 움직임들이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장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포지셔닝이 1차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나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자체가,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좀 전환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특수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해운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이 움직이려면 해상 물동량이나 컨테이너 운임이 대단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종목이나 큰 기업군이 수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전반적인 성장률이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확장성을 띠고 있지 않을 때는
작은 것부터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 경기 터닝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쪽에 비중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쪽에서도 대형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임도 올라가지 않았었고 그렇게 큰 수요가 없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중국의 어떤 소비 경기는 계속해서 괜찮았기 때문에 중소형선 같은 경우는 양호했습니다. 운임 자체도 좀 최근에 올라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1,000원대에서부터 4,000원까지 갔던 상황인데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지표도 지금 좀 꺾였고요. 그 실제로 실적이 나온 부분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해운주 같은 경우는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거는 느리더라도 경기 바닥은 확인되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효과가 하반기 연말 이후부터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쪽에서 그렇게 싸게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2,500원대까지 열어두시고요.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500원대까지 박스 레벨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열어두셔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2,500원 한두 번 깰 수는 있겠지만 뭐 월봉 구조라든지 장기 구조로 봤을 때는 우상향 그림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주식이 이렇게 밑으로 확 박살이 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도 한 고점 대비 한 40% 받았다라면은 어지간한 조정폭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대응점은 놓쳤다라고 보시고 22,500원 정도까지 좀 열어두시고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보시자.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경기 쪽으로 시장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굴뚝 산업재 섹터, 경기 민감 섹터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지간한 종목들은 매도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워낙에 좀 조정이 좀 급하게 나와서 상당히 마음고생하면서 이 종목 좀 체크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한번 전략 잘 참고해서요. 좀 대응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아요. 저 일진홀딩스 한번 봐드릴게요. 일진홀딩스는 로뎀트리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네요. 14,100원 진입가입니다. 수익 많이 챙기고 계시고요. 15% 들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중기 전망을 저희한테 지금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 나왔거든요. 네. 일진 그룹주들 뭐 다 잘 가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이 지금 홀딩스고 7월 달에 7,000원 가던 주식이 지금 2배 이상이 지금 한 달 가까이 뛴 거거든요. 굉장히 좀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챙길까라는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중기로 보신다고 하시네요. 네.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포트폴리오 상담을 하면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죠. 오히려 주가가 더블 100%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가 초음파 진단기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알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메디슨의 모멘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진출돼 있는 기업이고요. 이 일진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진홀딩스의 매출 비중이나 이익 비중을 크게 차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장부상 가격이라든지 혹은 영업이익 실적으로 붙여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왜냐면은 이 시세는 꿈에 대한 배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적으로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후인가 아마 2억 명 이상의 고령화 인구의 증가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메디카 실제로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의 미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다. 제일모직이다. 그 안에 삼성 메디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만큼 사실 장기적으로 이 헬스케어 쪽, 의료 장비 쪽 모멘텀은 상당하고 이 초음파 진단기를 넘어서 치료기까지 일단 사업형을 확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진홀딩스의 주가는 프리미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이 진단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이 올라갈 만한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진홀딩스의 자회사인 초음파 진단기 생산업체 실적이 안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게 실적이 찍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주가는 훨씬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진홀딩스는 뭐 장기 투자보다는요 최소한 올해는 뭐 슈퍼스타가 계속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뭐 그런 움직임을 유지하지 않을까. 뭐 저는 단언컨대
현재 위치에서 헬스케어 종목 하나를 꼽자면 이 종목을 여전히 꼽습니다. 제약, 굉장히, 의료, 네.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을 딱 꼽는다면 이 종목을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모멘텀이고 단단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8월이니까 최소한 내년 초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어지간한 조정은 좀 견뎌내고 가보시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번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로뎀트리님 이 진단 들어보시고 상당히 또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충분히 끌고 갈 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문가 요즘에 주도주도 없고 외국인도 자꾸 우리 시장을 좀 외면하는 분위기고, 근데 번하게 또 장중에 변동성이 심해서 네. 투자하기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많은 또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짜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떻게 좀 조언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시장에서 그 시장 리스크는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유동성 구조나 미국 금리 인상 스토리가 상반기부터 시작됐는데 상반기는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비를 안 한 거고요. 이미 4월, 5월 이전부터 위험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월달 이후부터 좀 조심하자, 오히려 9월 하반기로 갈수록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관점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는 9월이 저는 피크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근데 그 9월이 피크라면 8월부터 크게 무서울 게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9월이 피크라는 걸 두렵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9월에 정말 안 좋은가? 아니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은 그 하락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8월 하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8월 하순이 반등이 없다라면 9월도 무서울 게 없다라는 쪽입니다. 8월에 다 맞아버리고 9월에 재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공포감 가지는 건 조금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 하방 변동에 대한 위험에 현 시점에서 대응하는 건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목별로는 코스피 대형주는 저는 오히려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성장주도 뭐 나중에 다시 움직이겠지만 선별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4년 내지는 8년간 웅크렸던 밸류에이션형 경기주들이 쉽게 한 40-5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올 하반기 4분기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어차피 인덱스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종목 대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타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이후에 이건 미친 가격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네.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사도 된다라는 쪽, 이렇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는 게 코스닥 시장이고 소형주, 중형주 시장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에 대한 매매, 이번에 상반기에 중소형주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형주 할 때처럼 시장 지수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개별 종목별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더 갈 수 있느냐, 혹은 위험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꺾였다, 나는 네.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봐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대형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도 오히려 큰 걱정 오히려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향성에 대한 배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또 얘기 짚어주셨네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관 전문가와 함께 전략도 짜봤습니다. 좀 시장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 해줬고요. 좀 대형 주가 중에서 포트에 넣어놓고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추려서 좀 포트 구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하반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주고 있습니다. 유럽장 오늘 강하게 출발 나오네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그리스 구제금융 타결 기대감이 일면서 1%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 지금 동국제강 실적 잘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나왔고요. 시티은행도 2분기 순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오면서 실적들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VVIP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